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쏟을 뻔했어.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앤 칠이라는 외국에서는 되게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청이 그동안 되게 많았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본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여서 이제야 가지고 오게 됐어요. 오늘은 넷플릭스 추천 영상, 동영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드라마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고 제목이랑 주제랑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넷플릭스를 보는 모습으로 마실 거, 차, 오늘은 그냥 커피인데 이런 거랑 그리고 전 항상 잠옷을 입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는 잠옷 가운이랑 이 스로우를 덮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래야 진정성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피부 화장 하나도 안 해서 좀 여드름을 못 가렸지만 입술이랑 눈썹은 했어요. 예의상. 왜냐면 안 했다간 영상을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이트예요. 이게 어느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이 사이트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현재 190여 개 국가에서 9,3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넷플릭스 자체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넷플릭스를 통해 매일 1억 2,500만 시간을 시청하고 있다. 여기 저도 한몫하죠. 이게 무료인지 아닌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무료는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는 멤버십이 있는데 저는 오빠랑 남자친구랑 엄마랑도 같이 보려고 동시 접속수가 2명인 스탠다드로 했고요. 베이직은 1명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을 1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은 총 동시 접속이 4개가 되니까 4개의 기계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스탠다드라서 12,000원짜리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첫 달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첫 달만 하고 꽤 많이 봤어요. 이걸 돈 내고 볼 만큼 꽤 많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돈 빠져나가는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당연히 많이 볼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멤버십을 가입을 했거든요. 우선 제가 본 것 중에서 정말 재밌었던 건 셜록.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도 있고 뭐 아까 전 190여 개국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보는 넷플릭스의 개수랑 우리나라에 아직 계약이 된 개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프렌즈도 없고 뭐 빅뱅 이론 이런 것도 없고 더 오피스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볼 게 되게 많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볼만한 게 굉장히 지금 새롭게 막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셜록이 있어서 전 너무 반가웠고 셜록은 다 아시겠죠? 셜록에 대해서는 뭐 깊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셜록은 여기에 나오는 셜록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를 하고 그리고 호빗에 나오는 마틴 프리먼이 존 왓슨의 역할을 맡았고 탐정을 하는 건데 저는 저의 셜록은 개인적으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다주도 진짜 짱이긴 한데 저는 영국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조금 더 그런 셜록의 성격을 더 잘 연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셜록을 말씀드려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엘리멘틀이라고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상 영상에서였는지 포스트잇 영상에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셜록 홈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수사를 해나가는 내용인데 일단 존 왓슨이 여자예요. 여자로 나오고 미녀 삼총사에서 루시 리우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조안 왓슨이라고 해서 존 왓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로 나오거든요. 여자 의사, 전직 의사로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셜록이 영국 분이고 그리고 조안 왓슨은 미국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셜록의 이름은 조니 리 밀러라는 분이래요. 전 처음 알았네. 아무튼 이분이 셜록스러운 연기를 되게 잘해요. 약간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진짜 똑똑하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살짝 어리버리하면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분은 그냥 인간미 철철 넘치고 사람 같고 아예 매력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루시 리우도 굉장히 두 분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되게 잘 봤어요. 셜록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미스피츠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도 영국 드라마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 많이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끝까지 안 봤어요. 끝까지 안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데 그 영국 드라마 특유의 그런 뭐랄까 그 성적인 장면이 저는 좀 그런 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는. 설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6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5명의 문제아들은 기이한 폭풍이 지나간 후 자신들에게 초능력이 생겼음을 알게 된다. 딱 이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5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이제 사회봉사를 하다가 폭풍에 번개를 맞았나? 그래서 다 이제 깨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고 뭐 남자 여자 관계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끝까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시즌이 5개가 있는 거 보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드라마인데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 엄마도 보셨고 오빠도 봤고 다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에는 어린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 15개월형을 선고받은 파이퍼 체프먼은 약혼자 레리를 남겨두고 여성 감옥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난다. 이게 시즌 1 1화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체프먼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금발이고 약간 느낌상 엄친아 같은 그런 여자였는데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갔어요. 여성들만 있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살아남는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건데 진짜 무섭고 진짜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짠하다기보단 그냥 불쌍하고 살벌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자들끼리의 싸움 그런 것도 나오고 죄수들이랑 간수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지금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드라마예요. 뭐 폭력성, 공포, 선정성, 약물, 모방 위험 이런 게 다 높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학생이신 분들은 못 보시겠죠? 근데 저는 오렌지 is the new black은 보면서 너무 재밌고 무섭고 막 그래서 계속 막 감정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이걸 진짜 그만 볼까 이러다가 또 끝까지 다 본 지금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인데 이거는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건 아니고 처음에 나왔을 때 우연히 알게 돼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오빠가 파일을 줬었나? 아무튼 뭐 어떻게 봤었는데 되게 재밌고 되게 무서워요.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던 게 이 드라마였던 것 같고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시즌 2인가 3까지 보다가 지금은 안 보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아서 추천을 드리자면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은 리더가 사라지고 사이가 멀어졌던 4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이상한 메일을 받고 다시 힘을 뭉친다. 친구가 원래 5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다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1명이 죽고 나서 어떤 편지가 얘네들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명의 편지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주변의 학생들이나 뭐 친구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풀어져 나가는 내용인데 되게 무서워요. 배경도 굉장히 어둡고 노래도 되게 무섭고 뭐 사랑 얘기도 나오고 연애하는 얘기도 나오고 친구들 간의 불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익명으로 온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는 그런 내용이고 얘네들이 다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예요. 왜냐면 되게 어리고 예쁜 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서로 막 거짓말로 덮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최근에 봤던 건데 기묘한 이야기라고 아마 외국 이름은 스트레인저 띵즈일 거예요. 시즌 1의 1화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친구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윌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되고 윌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정부의 비밀 실험실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애들 중 1명이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돼서 엄마가 막 이제 찾아 나서고 이제 여기에 있는 마을의 얘 친구들이나 이런 경찰이나 이런 걸 막 찾아 나서다가 우연히 정부가 실행한 비밀 실험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있던 일들과 거기에서 실험을 당한 여자애가 나타나서 실종된 윌이랑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능력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이거는 무섭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무섭다고 못 봤는데 한번 보면은 끝까지 보게 돼요. 제가 지금 시즌 1개가 나왔어요. 여기 넷플릭스엔 시즌 1개가 있는데 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그날 보고 며칠에 걸쳐서 그냥 다 봤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무섭고 진짜 이런 일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제일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게 있어요. 브로드 처치인데 이거를 보게 된 계기는 제가 영국 유튜버 중에서 조엘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예요. 근데 그분이 영상에서 이제 브로드 처치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뭐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하고 넷플릭스에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것도 시즌 1의 1화를 읽어드릴게요. 매년 휴가철을 맞아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힘을 내고자 하는 브로드 처치. 하지만 11살의 동네 소년 데니 라티머가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써였어요. 주인공이 닥터후의 주인공 데이비드 데넌트라고 하는데 전 닥터후를 안 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억양도 되게 매력있고 억양이 이 억양을 뭐라고 하던데 그걸 까먹었다. 스코티시라고 했나? 이 브로드 처치도 영국 드라마인데 시즌 3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방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밤을 새서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브로드 처치가 이제 드라마 제목인데 브로드 처치라는 동네에서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11살의 동네 소년 데니 라티머가 사라지고 만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 데니 라티머가 사라지고 나서의 이야기, 그 마을이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가족들의 얘기, 친구들의 얘기, 뭐 법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결론은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돼. 자기 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 뭐 다 믿으면 안 돼요. 종교적인 것까지 다 걸려져 있고 진짜 재밌어요. 그게 이것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보면서 계속 신선한 충격. 헐. 어떡해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도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가 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방영되고 있는 거는 바로바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도 범죄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영화도 막 액션, 스릴러, 막 범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본 것들 중에서 흥미롭게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잘 봤던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피어스 모건의 여성 킬러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건 2016년에 나온 거고 시즌이 한 개인데 2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성 킬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 시즌 1의 1화는 교회에 다니는 상냥한 텍사스 10대 소녀였던 에린 캐피.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계획을 꾸민 에린을 피어스가 만나본다. 이제 살해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범죄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진짜 무섭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감옥에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무서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여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뭐랄까 좀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 보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기보단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 보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봤던 게 에일린 연쇄살인범의 삶과 죽음. 이분 다큐멘터리가 여기 한 3개인가 있거든요. 여기 설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1989년부터 광분의 살인을 시작한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에일린 워노스를 조명한다. 여기에는 실제 에일린 워노스라는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는 분이 법정에 쓴 거랑 이게 다 나와요. 인터뷰나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수많은 남자를 죽인 여성 연쇄살인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다루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안 보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런 뭐 미제 파일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봤던 게 나의 친구 록펠러라는 건데 이거의 설명은 의리 넘치는 친구, 든든한 아들 같은 존재, 매력적인 만찬 게스트로 통하던 클라크 록펠러는 알고 보면 사기꾼이자 살인자였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이 사람의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 사람은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제가 5명의 친구를 사귀었다면 5명이 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고 직업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기를 완벽하게 해쳤던 거죠. 실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생 슬기.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완전한 학생이자 이슬기로서 대하는 거고, 두 번째 친구한테는 만약 유튜버인 율리아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친구한테는 유튜버인 율리아로 완벽히 그렇게 대하는 거. 지역도 옮겨가면서 그렇게 사귀를 친 거에 관한 내용인데, 보면 진짜 캐치 미 이프 유 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각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무섭고 신기하게 잘 봤고, 그리고 정말 끔찍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요세프 프리츠 악마의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여기에는 설명이 예리한 인터뷰와 희귀한 영상을 통하여 수십 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한 행동을 일삼은 요세프 프리츠의 끔찍한 사건을 파헤친다. 이 요세프 프리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자 딸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잔인한 행동들을 한 아빠인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집 지하에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심지어 그 위에는 가족들도 살고 하숙생들도 살고 부인도 살고 있는데, 자기 딸을 외국으로 유학을 간 걸로 했었나, 외국으로 남자를 만나러 간 걸로 했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속이고, 밑에 이제 지하 방에서, 자기만의 방에서는 딸을 성폭행해서 아기를 몇 명이나 낳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걸려서, 이게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내용인데, 보면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고 하숙생들도 아무도 몰랐고 요세프 프리첼의 친구들도 몰랐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즐길 거 다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이 너무 무서운 걸로 끝났네.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영상 추천 1편?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저는 또 금방 넷플릭스 많이 보고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것들도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추천을 해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